그래서 이번에 약의 특정 성분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말해드릴 약의 특정 성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성분을 가지고 있는 약의 이름은 자이프렉사라고 하고요. 정신분열병이나 양극성 장애에 사용되는 약인데 거기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조증과 우울이나 이런 것들에도 사용되는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분은 올렌자핀이고요. 뇌에서 과도하게 분비되는 도파민의 농도를 낮춰서 환각과 망상 등의 증상을 호전시키는 데 사용되는 약품이라고 합니다. 2세대 상정신병 약물로 필요한 부분은 그대로 두고 불필요한 도파민의 분비를 차단하는 약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이프렉사의 특징은요, 다른 약에 비해 흡수가 느린 편입니다. 10시간 정도 지나야 최고 혈중 농도에 이르고요. 혈관에 약 성분이 녹아서 몸에 필요한 곳으로 운반되는 가장 활발한 시기가 바로 10시간 이후라고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시간이 지나야지 최고 혈중 농도에 이르니까 이제 그 저녁 10시에 먹었다고 치면은 다음날 8시에 이제 그 약의 혈중 농도가 최고치를 이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반감기가 이제 3일 정도 되는데요. 꽤 오랫동안 혈중에 머물러서 치료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5mg이 3일 되면 2.5mg, 그리고 6일 되면 1.2mg 이런 식으로 대충 약이 혈중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알 수 있고 또 서서히 혈중 농도가 증가돼서 꽤 오랜 기간 유지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현병이나 양극성 장애에서 주로 처방하는데 모든 경우가 그렇지만은 않고요. 조현병의 경우 1, 2년 동안 초발의 경우 먹어야 하고 재발의 경우 5년 동안의 약물 치료가 권고된다고 합니다. 장점은 약물 상호작용이 적어서 다른 약과 같이 먹어도 문제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이프렉사와 같이 주로 처방되는 게 아빌리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약물을 처방해 줌으로써 이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바가 있겠죠. 그리고 단점은 체중 증가와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부작용으로는 졸림, 어지러움, 체중 증가, 식욕 증가, 변비, 입마름, 무기력, 기립성 저혈압, 소화불량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은 약물 투여 2일 이내에 발생하고요. 좌불안석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약물 중단 시 불면, 초조, 불안, 안절부절 못함, 두통, 오심, 구토, 어지러움, 진전 등등 수일 내에 경험할 수 있으므로 이제 약물 중단을 갑자기 하는 것은 권고하지 않고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고 또 의사와 상의해서 이제 약물을 점점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작용에 대해서 말을 해보자면 이제 약물 투여 2일 이내에 발생하는데 이제 몸속에 10시간 뒤면은 혈중에 많이 존재하게 되죠. 혈중에 많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갈 수 있고 특히 뇌에 이제 작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3일 뒤에 몸속의 혈중 농도가 반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그 3일이 될 때도 계속 약을 복용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7.5mg이 10시간 뒤면 다음날 오후 8시 정도인데 그때는 이제 약이 혈중에 많이 존재하게 되고 다음날 10시에 또 약을 복용하게 되면 이제 점점 약이 늘어나겠죠. 아직은 반감기가 안 왔으니까 약은 점점 늘어납니다. 혈중에서. 그래서 이제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반감기가 있죠. 그래서 이 반감기가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새로 약물 복용을 해서 약이 쌓였을 때 이제 그 전에 먹었던 게 반으로 줄는 거죠. 계속해서 줄어드니까 이제 그 약물이 이제 몸속에서 더해지긴 더해지지만 그 더해지는 양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약물이 이제 많이 오래 복용했다고 해서 이제 몸속에 엄청 많이 쌓여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해도 될 정도로 이제 반감기를 통해서 약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일 간격으로 이게 약에 더해지는 정도가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아무튼 다음으로 넘어가면 올렌자핀이라는 게 있는데요. 도파민 D2 수용체와 세로토닌 5-HT2 수용체에 대한 기량작용을 통해 항정신병 작용을 하는 조현병 치료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자이프렉사에 대해 알아봤는데, 이 자이프렉사가 울렌자페인이라는 이제 성분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그래서 도파민 수용체가 세로토닌 수용체에 대한 높은 친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친화성이 가지고 있다는 말은 도파민 수용체에 도파민이 결합해야지 이제 도파민의 그 보상 효과라든지 보상 작용이라든지 이런 도파민이 만들어낼 수 있는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효과를 나타나기 전에 이 올렌자핀이라는 것이 도파민 수용체와 친화성이 높으니까 결합을 하게 됨으로써 도파민 수용체의 작용을 방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파민 수용체는 세포막 표면에 존재하는 G 단백질 연계 수용체입니다. 그래서 이 G 단백질 연계 수용체가 이제 도파민과 결합하면 이제 알파 소단위체와 베타 감마 소단위체로 나누어서 수용체가 분리되고, 이 분리된 이것들이 다양한 세포 신호를 유발해서 도파민의 작용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G2 수용체가 이제 도파민 수용체죠. 그래서 이 수용체가 도파민과 결합하면 아데닐산 고리아 효소 작용 감소 이렇게 되고, 또 이제 이 도파민 수용체는 시냅스 전과 후 모두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넘어가면 도파민 수용체는 이제 중추신경계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공간지각력, 보상작용, 동기부여, 인지능력, 프록락틴 분비, 구토, 운동 조절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파민은 정말 필요할 때 나타난다면 좋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심근 수축과 심장 박출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량작용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올렌자펜이 이제 기량작용을 통해서 도파민의 작용을 이제 낮춘다, 과다한 분비를 억제한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같은 기관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효과를 유도함으로써 향상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작용이 바로 기량작용이라고 합니다. 도파민이 이제 수용체와 결합해서 이제 도파민 작용을 알파 소단체와 베타감마 소단체로 나뉘면서 이제 작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 올렌자핀도 도파민 수용체에 대해 친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서로 이제 경쟁하면서 이제 같이 막 결합을 하면서 이제 모든 도파민이 이제 수용체에 다 결합을 하는 게 아니라 올렌자핀도 결합을 하면서 이제 그런 이제 향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파민이 너무 과분비되지 않고 너무 덜 분비되지 않도록 상반되는 두 가지 요인, 도파민과 올렌자핀이 동시에 작용했을 때 도파민과 올렌자핀이 서로의 효과를 상쇄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렌자핀만 있으면은 이제 도파민의 작용이 이제 아예 없겠죠. 그리고 이제 올렌자핀이 아예 없어도 되겠죠. 근데 이제 도파민이 있으니까 이제 올렌자핀과 도파민이 서로 이제 기량작용을 통해서 이제 도파민 작용을 억제하게 되고, 또 이제 너무 적게 분비되지 않도록 또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용체에 결합하여 도파민의 작용을 막기는 올렌자핀의 역할이 되겠고, 수용체에 결합해서 도파민의 작용을 일으키기는 도파민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기량작용을 통해서 향상성을 유지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